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비롯해서 어쩌면 1년 중에 지갑이 가장 가벼워지는 그런 달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무서운 최종 보스는 따로 있어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5월 한 달만 해도 가야 할 결혼식이 손가락을 다 접어야 할 정도니까요. 처음엔 청첩장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기가 돌아가게 돼요. 축의금 10만원? 밥 먹으면 20만원? 여기 식대가 얼마지? 이쯤 되면 제 지갑이 먼저 축복을 읽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하객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행사의 주최자인 예비부부는 사실상 손가락 발가락을 다 접어야 될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작 하루? 아니 단 몇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서요. 도대체 왜 K 결혼식은 갈수록 이렇게 비싸지는 걸까요? 4월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공급자들에게는 기회의 계절인 건지 이때 피해 구제 신청하신 분들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56%나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이 19% 증가했다던데 유독 4월에 몰려있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죠? 여담이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우리의 5월의 신부보다 6월의 신부, 준 브라이드가 더 유명해요. 로마 신화에서 결혼과 출산의 여신 주노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 왜 5월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역사적 사료 그런 건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유더라고요. 5월은 역시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간단하죠? 날씨가 좋으면 사진도 잘 나오고 하객들도 옷차림이 편해지겠죠. 무엇보다 신부 입장에서 땀에 화장이 무너질 염려가 적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고생고생해서 받은 신부 화장이 날씨 때문에 계속 거슬리거나 흐트러지면 아마 최소 1년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5월의 치명적인 단점은 가정의 달과 겹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챙기고 조카들 용돈도 주는데 주말마다 축의금까지 나간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계부의 달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 결혼식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빨라요. 누가 빨리빨리 민족 아니랄까봐 결혼식까지 아주 그냥 초패스트로 진행해버리죠. 요즘 하객 입장에서는 30분이면 식당에 앉아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예식 시간보다 길게 되니까 하객들은 신부 드레스보다 갈비탕 맛이 어땠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행사를 위해 예비부부는 보통 1년 전부터 움직입니다. 웨딩홀 잡고 스드메 고르고 본식 스냅 DVD 웨딩밴드 예복 한복 청첩장 혼주 메이커 신혼여행 혼수까지. 와, 이쯤 되면 결혼 준비가 아니라 하나의 신규 사업 런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업의 수익 모델이 아주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돈도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결국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가 돼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 사랑을 명분으로 시작되는 초대형 정산 이벤트가 돼버립니다. 요즘은 예단 예물도 많이 안 하는 추세죠. 그런데도 예산이 줄어드는 체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결혼 준비 비용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결혼식 비용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패키지처럼 묶여있는 스드메가 대표적이죠. 처음에는 패키지라서 간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딱 편할 것 같은 만큼 옵션들이 어디서부터 추가금이고 어디까지 포함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조사해보니까 기본 패키지라 해놓고 실제로는 20-30개 옵션을 쪼개서 추가 요금을 받는 일명 깜깜이 계약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사진 원본 파일, 드레스 피팅비, 얼리 스타트비 이게 선택 옵션이라는데 웨딩 사진 찍고 원본 안 받는 사람이 어딨고 점심 예식인데 새벽 메이크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햄버거 시켰는데 빵은 별도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잖아요. 마치 무료 게임인 줄 알았는데 튜토리얼 다 끝나가니까 숨 쉴 때마다 현질 유도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공정위에서도 이미 칼을 뽑긴 했습니다. 필수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넣으라고 했고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어요. 이제 좀 투명해지나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순한 맛은 아니더라고요. 2026년 4월에 공정위가 또다시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며 현장 점검까지 예고했거든요. 다시 말해 제도는 개선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눈치 게임 중이라는 반증이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약서나 가격표를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제발 잘 지켜져서 보다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스드메 추가금은 예식장 식대에 비하면 애교입니다. 대관료보다 무서운 게 식대 안에 있는 최소 보증 인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객이 최소 이 정도는 온다고 보고 계약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이고 식대가 8만 원이면 1,600만 원이죠. 이건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내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해서 하객이 100명밖에 안 왔다? 그래도 200명분을 결제해야 됩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 100명의 갈비탕에 대한 800만 원은 증발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최소 보증 인원 하한선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최소 200명이고
수도권은 250명, 많게는 300명까지 높아졌어요. 물론 예식장 입장에서도 식자재, 인력,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보증 인원이 필요할 수 있죠. 문제는 예비부부 입장에서 하객 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예지력 스탯을 따로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돈이 줄줄 새는데 왜 잘 따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업계 무적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에요. 신부님 인생에 한 번뿐인데, 또는 부모님 손님들도 오시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슬프게도 맞는 말이라서 더 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나 너무 없어 보이나? 내 자신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돼요. 이렇게 결혼식은 결국 감정 때문에 비싸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섣불리 계약했다가 취소하려고 하면 진짜 헬게이트가 시작돼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의 무려 88.1%가 서비스 불만이 아닌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약 철회 문제였어요. 결혼 준비에서 진짜 무서운 건 계약 전이 아니라 계약 후일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객의 마음은 어떨까요? 원래 축의금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돕는 순수한 돈이에요. 그런데 예식장 식대가 7, 8만원? 비싼 곳은 10만원도 훌쩍 넘겨버리면서 하객들도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밥 먹고 오면 10만원은 민폐인가? 20만원은 해야 되겠지? 축의금 접수되는 축하의 자리지만 그 내면에는 관계, 거리, 식대, 물가, 그리고 내 체면이 계산되는 하나의 정산소가 돼요. 하얀 봉투 하나에 인간관계가 압축된 느낌이에요. 이 자식 내 결혼식 때 안 오기만 해봐. 이런 추잡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조용히 품게 되는 슬픈 현실이자 이것이 지독한 K-웨딩의 순환경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비싼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결혼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객을 줄이는 스몰 웨딩, 가족끼리만 하는 가족식, 많은 과정을 생략하는 방식,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결혼식도 있고 아예 결혼식을 하지 않는 노웨딩도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식이 남들만큼은 해야 하는 행사였다면 이제는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행사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더 이상 이 시장을 방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2025년 11월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요금, 위약금 기준을 낱낱이 공개해야 되고 안 지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드디어 깜깜이 견적서에 조금씩 불이 켜지기 시작한 느낌이 드네요.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 남들 하는 만큼은, 아니 적어도 내 친구 끄덕이만큼은 해야 돼, 이런 공식은 점점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혼식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축하받아야 될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 견적서와 체면, 비교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혼식은 수천만 원짜리 체면 칠해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가격표와 남의 시선이 붙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요. 중요한 건 남들이 짜놓은 표준 견적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앞두신 모든 분들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끄덕이었습니다.